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이번에는 AI 시대 노인복지의 끝, 노인 창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노인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선 기존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창업과 연계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노인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범죄는 감소했지만 70세 이상 노인 범죄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절도, 폭행, 무인승차 같은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계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과 고립 때문입니다.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평균 69만 원 수준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고 복지 혜택은 제한적이죠. 결국 살기 위해서 범죄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식비나 숙박의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부러 잡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세 시대 60세 퇴직제도 자체가 평균 연령이 70세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의 생계 위기가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정부에서 노인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대표적인 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보조, 공원 정비, 교통안전 도우미 같은 공공형 일자리가 많습니다. 매년 90만 명 이상이 참여하지만 월 30에서 60만 원 정도 보조적 소득에 그칩니다. 즉 생계형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에서 좀 가장 큰 한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 또 하나는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이 단순한 보조 업무에 머물다 보니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가 없고 다시 빈곤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처럼 복지 형태로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한정적인데 일을 해야 되는 인원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노인의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주는 복지에서 스스로 만드는 복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돈 들어가는 일자리, 가짜 일자리, 돈 만드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노인 창업은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경험 기반의 자립형 경제 활동입니다. 젊을 때 쌓은 기술, 인맥, 노하우를 재활용하면 경쟁력이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젊은 시절에 쌓아온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업 분야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창업 분야,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60대 전직 요리사가 도시락 전문점을 창업하거나 퇴직한 인테리어 기술자가 소규모 리모델링 업체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IT를 배운 70대가 AI 번역이나 블로그 콘텐츠 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창업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이전에 좀 경력과 경험을 연계해서 분야 창업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창업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자,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에 노인 창업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가 판을 바꿨습니다. AI는 노인의 체력, 기억력, 업무 효율 부족을 모두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회계관리, 홍보, 이미지 제작, 고객 응대까지 AI 도구들이 대신해주니 운영 부담이 줄었죠. 네, 오히려 AI 시대의 AI 기술을 통해서 노인들이 좀 창업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노인들이 더 유리합니다. 이건 미국의 고용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경력자는 늘어나고 20, 30대 신입 회사원은 줄고 있습니다. AI가 기술을 맡고 노인은 판단과 경험을 맡습니다. 노인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 인간관계 유지, 협상력에서 탁월합니다. AI가 빠른 계산을 해도 결국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20, 30대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 판단이 쉽다는 거죠. 그 점에서 노인은 AI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어르신들의 창업을 돕는 뭐 정책이나 제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이 있지만 대상 기업이 적고 지속적인 컨설팅이 없습니다. 사실상 노인 창업 전담 플랫폼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르신들의 창업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새로 좀 마련이 돼야 할 노인 창업 관련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AI 연계 창업 플랫폼 구축. 두 번째,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세 번째, 실패 포용형 재도전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AI 연계 창업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연계 창업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어려워서 접근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교육을 시키고 창업자금, 시장 분석, 판로 연결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내 업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게 있다면 노인도 두려움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도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 융합형 창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노인이 어떤 일을 판단을 잘한다고 해도 AI가 일을 잘해도 결국 손발이 돼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을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기술 장인과 30대 개발자가 함께 전통공예 플러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세대 간 협력으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세대 간 사회적 계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 특히 프랑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노인 세대의 연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 창업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가 날 겁니다. 네. 어르신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 또 청년들의 기술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 모델을 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 포용형 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은 창업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노인 창업의 경우 실패가 무능이 아니라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성실 운영후 폐업한 경우 정부가 창업비 일부 환급 또는 제도전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비용을 주는 이유는 이 실패한 데이터가 AI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한 데이터가 한 가지 성공한 사례를 만들게 되고 다른 모든 실패를 다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이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좀 어르신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우선 실패의 두려움이 줄어들면 창업 참여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패 후 지원을 받는다면 노인도 배우는 창업가로 성장하겠죠. 이건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좀 창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창업이 사회 전반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노인 빈곤율 감소, 두 번째는 고용 창출 효과, 세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창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직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AI 기술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활용을 한 노인 창업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전직 교사가 챗 GPT를 활용해 온라인 학습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 적도 있고요. AI 그림 툴을 활용해 손주 그림을 상품화하는 그림 엽서 창업도 있었습니다. AI는 이제 노인의 두 번째 손과 머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기술에 익숙해지려면 앞으로 어떤 정책들, 어떤 부처가 중심이 돼서 좀 이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산업복지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하고 산업진흥을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네. 결국에 이제 오늘 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좀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창업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AI 교육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좀 수월하다고 보시는지요? 처음엔 어렵죠. 낯서니까. 근데 AI 활용은 코딩이 아닙니다. 이건 도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해 주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듯이 AI도 쓰기 중심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교육의 포인트는 기술이 아니라 활용 시나리오 중심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런 창업 정책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65세 정년 연장 때문에 지금 엄청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의자 뺏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노인과 청년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협업 구조로 바뀌면서 세대 간의 시선이 바뀝니다. 노인은 후배를 키우고 청년은 선배의 지혜를 배우죠. 결국 함께 일하는 세대 연합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창업을 실패한 분들에게 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약이 됩니다. 지금도 노령연금이라도 돈을 그냥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처럼 생활비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라면 실패 후 복지로 돌아가는 비용보다 제도전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 환급 구조가 된다는 점이죠. 네. 어르신들을 다시 경제 사회로 좀 복귀시키는 전략으로 재창업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인 재취업, 재창업을 통한 인구구조 혁신을 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2040년에 전체의 37%를 차지합니다. 그들을 일을 하지 않고 연금하고 세금만 쓰는 세대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부담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생산의 주체를 본다면 전혀 다른 그들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로 전환이 됐을 때 좀 기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미지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국가가 가장 발전하던 시기의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 서비스업 사회까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약자에서 지혜로운 생산자로 바뀔 수가 있죠. 지금의 노인은 AI를 결합할 때 가장 오래된 경험과 가장 새로운 기술을 가진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자산입니다. 네. 결국 어르신들의 창업을 돕는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어떤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전국 단위의 노인 창업 플랫폼을 시범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AI 교육 플러스 자금 지원 플러스 실패 안정망을 통합한 모델을 일단 한 지역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거죠. 정책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행과 조정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AI 시대 노인 복지의 끝, 노인 창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신다면요. 지금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걸 복지로 해결하자는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대책입니다. 그러나 AI 시대,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 서비스업 사회를 모두 겪은 경험이란 데이터를 가진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AI 연계 창업 플랫폼 구축, 두 번째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 세 번째 실패 포용형 제도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창업을 돕고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령화 시대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